여보, 우리 아기가 아직 살아있어요. 인천대학병원 영안실에서 울려 퍼진 이동현의 절규였습니다. 관 속에 사망한 아내의 뱃속에서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그의 주장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은 슬픔에 지친 남편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천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건축사 이동현과 초등학교 교사 정수연. 동현은 건물 설계 미팅을 하러 왔다가 수연은 동료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수연이 문을 나서며 실수로 동현의 커피를 쏟았던 그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적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황한 수연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던 동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자리를 잘못 잡았네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연애로 그리고 2년 후 아름다운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동현은 수연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고 수연은 동현의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날 동현은 수연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수연아, 평생 너만 바라보며 살겠어. 우리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어 보자. 결혼 1년 후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화장실에서 나온 그날을 동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보, 이거 봐.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건네는 수연.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본 동현은 수연을 번쩍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야?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 거야? 두 사람은 그날 밤늦도록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방을 어떻게 꾸밀지, 이름은 뭘로 지을지, 태교는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임신 3개월째 첫 초음파 검사를 받던 날의 일도 생생합니다. 어머, 아기가 손을 흔드는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동현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콩알만 했던 아기가 점점 사람 모습을 갖춰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수연은 아기에게 콩순이라는 태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콩순아,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매일 밤 동현은 수연의 배에 대고 아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콩순아, 아빠야. 오늘 아빠가 너를 위해서 집 설계도를 그려봤어. 내 방에는 큰 창문을 만들어서 햇살이 많이 들어오게 할 거야.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이경숙은 처음에는 손자를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아,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아이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첫 아이는 특히 돈이 많이 들어. 수연이도 출산 후에 당분간은 일을 못할 텐데. 전직 약사였던 경숙은 항상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수연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수연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동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아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괜찮아, 수연아. 어머니도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동현도 속으로는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6개월에 접어든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연은 학교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콩순이가 유난히 많이 움직여서 수연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콩순아,
오늘 엄마가 너를 위해서 예쁜 옷을 받았어. 빨리 만나고 싶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 있던 수연을 향해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돌진해 온 것입니다. 끽!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끔찍한 충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현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무심코 받았던 전화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동현 씨인가요? 인천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부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동현은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를 15분 만에 도착했지만 그 15분이 평생 가장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간 동현이 본 것은 의식을 잃은 채 여러 의료기기에 연결된 수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어떻게 된 건가요? 담당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심한 뇌출혈과 내부 장기 손상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아기는요? 우리 아기는 괜찮나요? 태아의 심장 박동은 아직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상태가 워낙 의사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3일간의 사투가 이어졌습니다. 동현은 병실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일어나. 우리 콩순이를 위해서라도 일어나야 해. 아직 아빠한테 할 말이 많잖아. 하지만 수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마침내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 모니터에서 들리던 생명의 신호음이 길게 이어진 단조로운 소리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이경숙이 모든 장례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동현은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동현아, 정신 차려.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보내드려야지. 경숙의 말은 맞았지만 동현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안실에는 수연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수연의 동료 교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셨어요. 임신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동현의 건축사무소 동료들도 조용히 조의를 표했습니다. 동현아, 힘내. 수연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어떤 위로의 말도 동현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숙이 동현에게 다가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현아, 이제 연구차가 도착했다. 마지막 인사를 하자. 동현은 떨리는 다리로 수연이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깊게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 약속했잖아. 평생 함께 살기로. 동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수연의 이마에 마지막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의 배 부분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환상을 보는 거야. 하지만 다시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배 위에 올려놓자 확실히 무언가가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잠깐만. 동현은 두 손을 모두 수연의 배 위에 올려놓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콩순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우리 콩순이가 움직여. 동현의 절규가 조용했던 영안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동현아, 무슨 소리야? 경숙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콩순이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 살아있다고요. 영안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현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해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동현아, 정신 차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시어머니 이경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영안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동현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느꼈던 그 움직임, 콩순이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이에요. 콩순이가 움직이고 있어요. 동현의 절규에 영안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믿음보다는 동정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이경숙이 차가운 표정으로 동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동현아, 그만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이미 모든 걸 확인했잖아. 어머니, 정말이라니까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현은 경숙의 손을 잡아 수연의 배 위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단호히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수연이를 편안히 보내드려야지. 주변의 조문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 것 같아. 정신적으로 힘드시겠어. 이해할 만해. 첫 아이였는데. 하지만 동현에게는 그들의 동정어린 시선이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영안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수연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박지영이었습니다. 현재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수연의 부음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수연아. 지영은 수연이 누운 침대로 달려가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자매처럼 지내온 둘 사이였습니다. 동현 오빠, 정말 미안해요. 수술 때문에 늦었어요. 지영이 수연의 손을 잡고 오열하는 모습을 본 동현은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의사잖아. 제발 한 번만 확인해줘. 콩순이가 움직이고 있어.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동현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제발, 의사인 너만이라도 믿어줘. 정말 움직이고 있다고. 동현의 간절한 눈빛을 본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현의 절박함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빠, 진정하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수연의 배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소아과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녀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지영은 손의 위치를 바꿔가며 더욱 세심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도 느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을. 오빠, 정말로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 내 말이 맞지? 동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의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지영아,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기적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이경숙은 지영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박 선생님, 괜한 희망을 주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정말로 움직임이 느껴져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안 돼요. 수연이를 더 이상 힘들게 할 순 없어요. 영안실의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때 수연의 동료 교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도 움직임을 느꼈다고 하시는데. 그래요. 만에 하나라도 아기가 살아있다면.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의료진이 확인했잖아요. 너무 슬퍼서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동현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영이도 느꼈잖아요. 의사가 직접 확인했다고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조용히 수연이를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정말로 콩순이가 살아있다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현의 간절한 호소에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숙 씨,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이경숙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바로 그때 영안실 밖에서 소란 소리를 들은 응급실 의료진들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2명과 레지던트 1명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상황을 설명 듣고 온 레지던트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은 이미 사망 확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 일은 의학적으로. 선생님, 저는 소아과 의사 박지영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태아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지영의 전문의로서의 판단에 레지던트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지던트가 수연의 배에 청진기를 대고 집중했습니다. 영안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몇 분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레지던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뭐가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동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태아의 심음이 미약하지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영안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간호사가 휴대용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것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아기의 심장이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지영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라워했습니다. 레지던트는 급하게 상급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응급 상황입니다. 사망 환자의 태아에서 생체 반응이 확인됩니다. 동현은 그 순간 무릎이 꺾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콩순아, 우리 콩순아. 하지만 이경숙의 표정은 오히려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합니다. 동현은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기 꼭 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알아두세요. 수연이 수술실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며 동현은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수연아, 콩순이만은 꼭 지켜줘.
수술실 앞에서 동현과 가족들의 긴장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은 동현 옆에 앉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빠,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콩순이는 엄마를 닮아 강한 아이일 거예요. 하지만 이경숙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동현에게 말했습니다. 동현아, 설사 아이가 살아난다 해도 앞으로가 더 큰 문제야.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제적으로도. 동현은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콩순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잖아요. 하지만 경숙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긴박한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가 총동원되었습니다. 태아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빨리 해야 합니다. 의료진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수술실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동현은 수술실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런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오빠 앉으세요. 이렇게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지영아,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연이도 잃고 콩순이마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콩순이는 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수술 시간은 계속 길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동현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느꼈던 시어머니의 이상한 태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단순한 경제적 걱정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수술실에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동현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응애, 응애. 수술실에서 울려 퍼진 작은 생명의 첫 울음소리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기적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수술복을 입은 채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동현은 벌떡 일어서며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우리 아기는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럼, 콩순이가? 네, 1.8kg의 건강한 여자아기입니다. 조사 나이긴 하지만 생체 징후가 모두 안정적이에요. 그 순간 동현의 무릎이 꺾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지금 신생아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동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오빠, 정말 다행이에요. 콩순이가 엄마를 닮아 강한 아이였어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생명.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손을 움직이는 아기를 본 동현은 새삼 아버지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콩순아. 아니,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동현은 수연과 함께 아기 이름을 지어두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민서, 정민서. 수연이가 지어준 이름이야. 간호사가 동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아기가 정말 건강해요. 조사 나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모든 수치가 좋아요. 정말요? 네, 며칠만 경과를 지켜보면 곧 일반 신생아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현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아빠야.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아빠가 너를 잘 키울게. 하지만 이경숙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표정이었습니다. 동현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서 아기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특히 회사 다니면서. 동현은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낼게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야. 육아용품, 분유값, 병원비, 그리고 나중에 어린이집 비용까지. 경숙의 말에는 이상하게 냉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생각해봐야. 동현은 어머니의 이런 반응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걱정만 하는 것일까? 며칠 후 동현은 수연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동현에게라고 수연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한 동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동현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무척 복잡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 글을 남겨요. 최근 들어 시어머니의 태도가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임신을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주에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 경제가 더 어려워질 텐데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동현아, 나는 우리 아기를 정말 사랑해요.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발 우리 아기만은 꼭 지켜줘요. 콩순이의 진짜 이름은 민서로 지어줘요. 민서는 민들레처럼 어디서든 꽃피는 아이가 되라는 뜻이에요. 사랑해요, 동현아. 편지를 다 읽은 동현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연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니. 동현은 편지를 읽고 나서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봤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수연이 입덧을 할 때도 너무 예민하다며 차갑게 대했던 것, 태교 음악을 듣는 수연을 보며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한다고 말했던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교통사고 당일 어머니가 너무나도 침착했던 것이 이상했습니다. 동현은 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영아,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오빠? 의학적으로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독성 물질이나 특정 약물로도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빠 설마.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하지만 동현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이웃의 증언. 며칠 후 동현은 수연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 짐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동현 씨 정말 안 됐어요. 수연 씨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할머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사고 전날 밤에 시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늦은 시간에. 동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쯤이었나요? 밤 11시가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수연 씨가 사고 당한 날이거든요. 동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사고 당일 회사에 있었다고 했는데 동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직접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경숙의 집을 찾아간 동현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가요? 편지를 본 경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수연이가 남긴 편지예요.
어머니가 정말 이런 말을 했나요? 동현아, 그건. 그리고 사고 전날 밤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다면서요? 경숙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이웃 할머니가 보셨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설마 너는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머니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시니까요. 모자 간에 처음으로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서를 보러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무언가를 태우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동현은 몰래 집 뒤쪽으로 돌아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경숙이 무언가를 불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약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현의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설마 정말로. 다음 날 동현은 지영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영아, 혹시 수연이 부검 결과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나? 오빠, 왜 자꾸 이런 걸? 제발, 중요한 일이야.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하나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뭐? 혈액 검사에서 약물 반응이 나왔어요.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죠. 어떤 약물? 혈관 확장제. 과다 복용하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동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영아, 그 약. 약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네. 하지만 오빠 설마. 동현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연에게 무언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동현은 경숙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니? 수연이 혈액에서 혈관 확장제가 나왔어요. 과다 복용하면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어머니가 약병들을 태우는 것도 봤어요. 동현아. 왜요? 왜 그랬어요? 수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경숙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았어. 그리고 수연이가 너무 순진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그게 이유예요? 그게 사람을 죽일 이유가 돼요? 나는 단지 조금만 주려고 했어. 그냥 몸이 좀 안 좋게 만들어서. 하지만 그렇게 될 줄은. 동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동현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너를 지킬게. 엄마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너를. 진실은 밝혀졌지만 동현과 민서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이경숙을 연행해 간 후 동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는 그를 기다리는 작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아버지로서의 첫걸음. 민서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일반 신생아실로 옮겨진 민서는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매일 병원을 찾아 민서를 보며 아버지 노릇을 배워갔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분유 타는 법도 배웠어. 기저귀 갈기도 이제 제법 잘해. 간호사들은 동현의 성실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하세요. 첫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지영도 틈틈이 병원에 와서 동현을 도왔습니다. 오빠, 민서 정말 수연이를 닮았어요. 특히 웃을 때. 그러게. 수연이가 웃을 때랑 똑같아. 동현은 민서를 보며 수연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민서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퇴원과 새로운 생활. 민서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습니다. 동현은 조심스럽게 민서를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서야,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야. 엄마와 아빠가 너를 위해 꾸며놓은 방 보여줄게. 집에 도착한 동현은 민서를 아기 방에 눕히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연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아기용품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민서 정말 예쁘게 컸어. 내가 준비해준 침대에서 잘 자고 있어. 첫날 밤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울 때마다 동현은 잠에서 깨어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왜 우는 걸까? 배가 고픈 건가? 아니면 기저귀가 젖었나? 서툴렀지만 동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육아 정보를 찾아보고 지영에게도 수시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해시태그 회사와의 조율. 동현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직장 상사들도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동현 씨, 아이가 어린데 당분간은 재택근무로 하세요.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동현은 낮에는 민서를 돌보고 민서가 잠들면 집에서 설계 작업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설계한 건물이야. 나중에 커서 같이 보러 가자. 해시태그 지영의 도움. 지영은 동현과 민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민서를 돌봐주고 동현에게 육아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빠, 민서가 밤에 우는 건 배고픈 게 아니라 심심해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토닥여 보세요. 정말 그런 것도 있구나. 지영의 도움 덕분에 동현은 점점 육아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괜찮아요. 수연이도 하늘에서 고마워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사실은 수연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오빠를 좋아했어요. 동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아. 하지만 수연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연이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민서와 오빠를 돕고 싶어요. 동현은 지영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지영아,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민서한테 집중하고 싶어. 알아요. 저도 그냥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민서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생후 3개월이 되자 동현을 보며 환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아빠를 알아보는구나. 정말 신기해. 민서가 처음 웃었던 날, 동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아, 우리 민서가 웃어. 정말 예쁘게 웃어.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동현은 매일 민서에게 수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서야,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이었지. 너도 엄마를 닮아 착한 아이가 될 거야. 어느덧 민서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동현은 작은 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수연의 부모님, 지영, 그리고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민서야, 오늘이 내 첫 번째 생일이야.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돌잡이에서 민서는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지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의사가 되고 싶나 봐요. 엄마 친구를 닮아서 그런가? 아니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일지도 모르죠. 동현은 민서를 안고 다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무엇이 되든 아빠는 너를 응원할게. 엄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민서의 첫 돌을 맞아
동현은 민서와 함께 수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수연아, 우리 민서 데리고 왔어. 이제 혼자 걸을 수도 있고 옹알이도 엄청 해. 민서는 묘비 앞에서 혼자 서서 옹알이를 했습니다. 엄마. 민서의 첫 말이었습니다. 동현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서야, 지금 엄마라고 했지? 정말 엄마라고 했지? 민서는 묘비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동현은 눈물을 흘리며 민서를 안았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들었을 거야. 분명히 들었을 거야. 민서가 2살이 되었을 때 동현과 지영의 관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동현과 민서를 돕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저도 민서와 오빠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어느 날 민서가 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영 이모 좋아. 지영은 민서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야, 이모도 너를 정말 사랑해. 동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영아, 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가요? 수연이는 내 마음속에 항상 있을 거야. 하지만 너도 이제 내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우리 3명이서 새로운 가족이 되면 어떨까? 1년 후 동현과 지영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서도 함께하는 특별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수연아, 지영이가 민서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도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 너도 축복해 주겠지? 결혼식 날 민서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지영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영 엄마. 민서가 지영을 부르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은 민서를 안고 다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된 거야. 수연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지영 엄마는 여기 있어. 둘 다 너를 정말 사랑해. 새로운 가족이 된 지 6개월 후 지영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빠, 우리에게도 아기가 생겼어요. 동현은 기뻐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민서가 언니가 되는구나. 민서에게 소식을 알리자 민서는 지영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기야, 언니야. 빨리 나와.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동현은 아들을 준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가족이 늘었어. 민서도 이제 언니가 됐고 지영이도 정말 좋은 엄마가 됐어. 내가 준 선물인 민서 덕분에 이 모든 행복이 가능했어. 5년이 흘렀습니다. 민서는 이제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준우도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현과 지영, 그리고 2 아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수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수연 엄마 안녕하세요. 민서 언니예요. 준우가 묘비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민서는 좀 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 자라고 있어요. 아빠랑 지영 엄마가 정말 잘 키워주고 있어요. 동생도 생겼어요. 동현은 수연의 묘비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수연아, 고마워. 민서를 남겨줘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게 해줘서. 지영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 언니, 민서를 잘 키울게요. 그리고 언니의 사랑을 계속 이어갈게요. 해질녘 가족 4명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는 수연이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고 기적은 새로운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영안실에서 들린 작은 생명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